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명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해설해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지난 수요일 날 검찰이 시도를 했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 방어로 실패했었죠. 오늘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시도를 해서 조금 전에 끝났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19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차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네. 불발된 이후에 닷새 만에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8시 45분쯤에 검사와 수사관 17명 보내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8층, 당사에 있는 8층 그 사무실까지 진입을 했지만 변호인 입회 후에 영장을 집행하느라 오후 2시께 시작이 됐습니다. 네. 검찰은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회 하에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인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는데요. 반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집행은 진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압수수색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까지 뉴스인 해주세요. 오늘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이제 강력 반발하고 대치하면서 결국 철수를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법 집행에 나선 것이죠. 네. 엄연히 이제 법원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고 오늘도 역시 반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압수수색이 다 끝났다고 이제 그렇게 좀 전해져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강력 반발하면서 오전과 오후에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일단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완전한 보이콧까지는 이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규탄 시위나 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아침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앞서 낮 11시 반쯤에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협치는 끝났다면서 이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단순히 협치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당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이제 협치는 끝났다.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냐 하면서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전주의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압수수색에 응하실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후 2시부터 조금 전인 한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제 변호인도 입회를 했고요. 또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는 민주연구원 내 이제 공용 컴퓨터만 하기로 한 거죠. 네. 또 김 부원장 말고도 다른 부원장들도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직자들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이 정확히 찾는 자료를 정확히 특정하려는 이제 포렌식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눈물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제시도에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라면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
역사의 현장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 대표의 눈물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구속이 됐고요. 또 본인에게도 이제 수사의 칼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것을 이제 절감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상당히 좀 격앙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은데요. 네. 뭐 의원직은 물론 당 대표라는 일종의 이제 방탄조끼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의 수사망이 뭐 거침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당황하는 측면도 있고 좀 압박감과 회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에서 떨어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동정표를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예견했던 그런 상황이 뭐 없는 죄로 뭐 이렇게 좀 수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그 검찰의 어떤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상당히 좀 뼈저리게 좀 느껴지는 뭐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특히 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물론 이제 민주연구원에 한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민주연구원도 민주당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민주당도 함께 이제 본인이 당 대표다 보니까 함께 이제 이런 시련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에서 뭐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장을 봤던 기자들도 좀 짠한 측면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는 뭐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하여튼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울먹인 부분 이 부분은 뭐 오늘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고 아마 그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늘 특검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저것 빼자고 조건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반대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전에 말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건데요. 이 대표가 지금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도 있고 그 수사 그러니까 지연이라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본인을 향해서 수사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상당 기간 이제 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169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특검을 선임하게 되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2명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검찰의 수사의 어떤 예봉을 피하면서 그리고 시간도 벌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그런 특검을 통해서 혐의 사실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좀 줄여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의도다 이렇게 뭐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국민의힘이 그 물타기 특검, 이재명 지키기 특검이다 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이제 검찰의 성실히 수사에 임하여라 라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특검이 성사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또 특검이 설사 그 성사된다 하더라도 뭐 10중 8구 그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또 그랬을 경우에는 또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명 의석은 불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뭐 특검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통해서 네. 검찰 수사가 좀 부당하다는 점을 자꾸 이제 부각시키면서 민주당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또 일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뭐 상당 부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그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수사가 부진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거기서 구체적 혐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듯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제대로 진행 중인 수사에서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범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어떤 그 속도, 혐의 사실 어떤 구체성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특검 그 주장에 어떤 그 여론의 향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가 특검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라고 이 대표를 꼬집었는데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뭐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고 전곡을 찌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야당 지지자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얄미운 대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뭐 이제 좀 뭐 조금 이제 비속어긴 합니다만 그런 그 캐릭터로 이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보다는 좀 더 예의는 차리지만 굉장히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의표를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 어록을 이제 모아서 책을 펴내기까지 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한 장관은 오늘 대장동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에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고요.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검찰의 의무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한 장관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또 물 등 이런 그 물이나 커피 등 뭐 이런 물건들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쾌도난마의 어떤 그런 멘트가 계속되지 않을까. 오늘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김의겸 의원과 아주 한바탕 설전이 있었거든요. 네. 김의겸 의원이 뭐 청담동의 뭐 카페에서 뭐 여자가 있는 술집에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할 때 한동훈 장관과 함께 뭐 술 마신 적이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러면 의원님 의원직을 거십시오. 저는 제 장관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둘이서? 모르겠습니다. 걸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계급장 떼고 면책 특권을 떼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다퉈보자. 이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거 너무 좀 세게 나가시는 것 같다고 좀 진정하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특검 얘기도 있었고 오늘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CI가 공개되는데 관련 내용 좀 살펴보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CI, 그러니까 상징 체계를 공개를 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이 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새로운 CI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의 새로운 CI가 검찰청의 로고와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권답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검찰청 로고와 비슷했나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저 대통령실이 좀 이렇게 좀 큰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검찰청 로고가 이 대나무를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좀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이거는 대통령실을 형상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청을 형상화한 게 아니라 그 검찰이 이제 대쪽 같은 이미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를 형상화해서 이제 검찰청 다르군요. 그 CI를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뭐 상당히 그것을 뭐 본따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력히 이제 주장을 펴는 것이고 또 일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슷한 측면도 이제 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대통령실 기자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중에 이제 가장 점수가 높고 가장 그 합리적인 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는 억지 주장이다라면서 이제 강력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사실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 갈등을 빚는 거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뭐 해프닝으로 좀 치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금융시장의 경색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원도가 그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 생긴 빚 2천억 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원래는 2015년에 개장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건설 과정에서 거기에 유적이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개장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죠. 그 과정에서 이제 2,050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는데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는데 또 여기에 새롭게 선출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채권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원도가 빚을 대신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셈이라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회생 신청과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완전히 별개라면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채무 변제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태 지사의 이제 회생 신청이 지금 채권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거든요. 레고랜드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김진태 지사가 사실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많이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검사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김진태 지사 좀 경솔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강원지사 좀 다소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건데 뭐 회생 신청한다는 건 빚을 안 갚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천억을 갚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 지자체가 보증을 했던 부분인데 뭐 보증을 더 이상 못 쓰겠다 뭐 이런 그 폭탄 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취약한 채권 시장에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채권 시장 그 자금 경색 사태가 이제 상당히 크게 오고 그래서 정부가 어제 부랴부랴 뭐 50조 원 이상 플러스 알파를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까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김진태 지사도 이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유감을 표시하긴 했어요. 김 지사는 이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채권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전반적으로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피탈 관련 업체라든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예. 그 휴화산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고랜드 전임 최문순 지사의 사업이었죠. 이게 사실은 그 워낙 강원도에서 감당하기에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에요. 이걸 정리한다고 이제 김진태 지사가 뭐 이 채권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인데 앞으로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 또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